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은 면접 만점을 향한 세 번째 전략, 구체적으로 답하기입니다.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 선생님들께 이 전략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답변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2019 경기 직답형 문제고요. 자기주도적 삶과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구체적인 학생 참여 방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략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인간계의 답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전략을 적용했을 때의 답변을 천상계 답변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간계의 답변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와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학생 참여 방법으로는 학생 자치활동과 학급신문 만들기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 자치활동은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생총회 등의 활동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학급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급이 갖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계의 답변,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문제점이 좀 있죠. 둘째, 학급신문 만들기를 보면은 이게 과연 자기주도적 삶과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학급신문 만들기와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학생 자치활동으로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생총회가 있다는 것은 잘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 이상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죠. 학생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의 의견을 받고 또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짚고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죠. 다시 말해 면접책에 있는 내용의 키워드만 외워서 답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이라는 말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 부분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보통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면접 답변이 이런 형태가 참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면접 영상을 피드백을 해드렸었는데 48분 정도가 보통 이런 인간계 답변이에요. 뭔가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천상계이신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2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면접 만점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상계 답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학생들이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의 모순점을 함께 해결하려면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와 민주시민의식 모두 우리 교사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야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감찰제도인데 이를 학급과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를 짜서 학급, 학교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와 토론을 거쳐 분명한 해결책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학교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타인과 연대한다면 실제적으로 삶의 여러 측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도록 해주겠습니다. 둘째, 역동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학생회만 조직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식이나 졸업식,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더 재밌고 의미있게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짜여있는 학교 행사 이외에 의미있는 날이나 기념일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6일에는 세월호 추모 문화행사를 열거나 독도의 날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플래시몹을 만들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인간계 답변과 천상계 답변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일단 천상계 답변에서는 서론을 조금이라도 넣어줬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 자유예요. 이걸 꼭 넣어라 이건 아니지만 본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려면은 서론을 한 줄 정도는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을 보면 인간계 답변에서는 뭐 학생 자치활동, 학급신문, 학급회의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죠. 이와는 반대로 천상계 답변을 보면 나는야 옴부즈면 제도라든지 그리고 학교 행사, 뭐 입학식이나 졸업식, 축제와 같은 날, 그리고 학교 외 행사, 세월호 추모나 독도의 날 기념 플래시몹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넣어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답변을 듣고 더 솔깃할까요? 후자일 수밖에 없겠죠. 구체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수험생들은 인간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가? 바로 면접책만으로 면접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면접책은 과연 나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와 경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책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숨쉬는 AI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이 답을 할 테니까요. 또 면접책만 보면서 준비한 수험생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형식적인 답변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면접책은 면접 주제로 나올 만한 내용을 정리해두긴 했지만 각각의 주제를 심도 있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다루려면 면접책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책은 기본 골격을 갖추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각각의 주제, 그리고 면접책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선생님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 살을 붙여야 합니다. 또 인맥이 괜찮다면 알고 있는 현직 교사에게 조언을 구해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수업 집중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생생한 사례로 담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면접 만점을 받으려면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 주제에 대한 보충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천상계처럼 답변을 하려면 이 문제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기주도적 삶과 민주시민의식인데 저는 이 민주시민의식을 민주시민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교육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내용인데요. 민주시민 교육과 교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구성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사례를 보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반마다 학생들은 구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토론하여 각각 의제를 선택하고 해결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반별로 도출한 해결안을 구청 게시판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5학년 일반 학생들은 구청 민원 게시판을 통해 일석이조 발전자전거를 설치해달라고 제안을 올렸고 구청의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주체적인 생활정치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 이 블로그 내용만 보더라도 민주시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담아두고 있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자료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료인데요. 학생자치회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요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사진도 있죠.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화성시 의회에서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 증진을 위한 화성 오산 학생자치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화성시 의회 공간을 빌릴 수도 있겠고 또 초중고 대표 학생들이 모여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심의, 의결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찾은 세 번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은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임교사는 교과와 비교과를 융합한 민주시민 교육이 영어, 수학, 체육, 방과후 수업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영어과에서는 공정여행을 통한 세계문화 이해 프로젝트로 세계 시민성을 키우고, 수학과에서는 등비급수의 활용과 함수의 성질을 세계 물의 날 등 계기 수업과 접목하는 방식이다. 임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에는 교과 간 경계가 없다. 마치 잉크 한 방울이 물속에 퍼지듯 조금씩 주변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공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수학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세계시민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 자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보니까 2017 학생 자치활동 우수 사례집이라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저한텐. 제가 천상계 답변으로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세월호 추모 문화 행사,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보시면 뭐 옴부즈맨 활동 이렇게 내용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월호 문화 행사 같은 것들도 다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수한 사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만든 게 있죠.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하고 있고요. 급변하는 사회변화, 세대 간 갈등이 있어서 성숙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민주시민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정의를 담고 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급자치, 학생회, 학생총회, 자율동아리, 행사기획, 이런 부분들도 제가 참고를 해서 천상계 답변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봤다면 눈으로만 보고 넘기면 기억이 나중에 안 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명언이 있어서 슬쩍 넣어봤고요. 민주시민 교육이란, 그리고 민주시민 역량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봤던 자료 내용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있는 대로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면접 답변으로 괜찮은 내용만 골라서 넣어야지,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은 자료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전문성 신장 방안, 그리고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어놨죠. 학급자치, 자율동아리, 행사기획, 이런 부분도 제가 천상계 답변으로 활용한 내용이에요, 사실. 또 저는 이 부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블로그 내용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옮겨놨고, 혹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링크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017 학생자치활동 사례 우수집 PDF 파일로 본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는야, 옴부즈맨 제도, 이런 것들은 명칭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딱 적어 놓은 거죠. 세월호 추모 행사, 지구의 날, 스승의 날, 한글날, 이런 날에도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캠페인 활동, 교복 착용 및 화장에 대한 공청회, 이런 것들도 참 괜찮은 내용이라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 만점을 향한 세 번째 전략,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접 만점을 받으신 선생님을 제가 초빙을 해서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컨텐츠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나 면접 만점 받았던 선생님께 제가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도 만나요.